인류가 처음 만나는 전기는 공포였다. 시간이 지나 공포는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호기심은 다시 과학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는 전기에 의지하고 있다. 전기가 인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전기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는 자기장을 이용해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했다. 그의 실험은 의외로 간단했다. 코일이 감긴 원통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전기를 과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한 첫 사례다. 인류에게 전기를 선물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패러데이 전에는 전기라는 게 있고 자기라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전기를 자기로도 바꿀 수가 있고 자기를 전기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게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 자석을 이 전자석이라는 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자장이 주위에 있는 자장이 변하잖아요. 자장이 변하면은 자장의 변화가 있으면은 주위에 전기가 생긴다라는 걸 그런 법칙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오늘날 발전소 역시 패러데이 법칙을 따르고 있다. 모든 발전소에는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터빈이 있다. 그리고 터빈은 증기나 열에 의해 전기를 생산한다. 화력 발전은 석탄과 석유로,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한다. 즉, 터빈을 돌리는 힘만 다르지 발전 원리는 똑같다. 미국의 중심 도시 뉴욕의 맨해튼. 뉴욕 자치구 가운데 가장 작지만 제일 부유한 곳이다. 맨해튼은 또 전기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화려한 금융과 한켠에 덩그러니 걸려있는 현판 하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뉴욕 중앙발전소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1882년 에디슨 전기회사가 세운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 자리입니다. 발전한 지 30년이 채 안 돼 불에 타서 현재는 사무용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계 전기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전기의 대중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에디슨. 수많은 실패 끝에 탄소 필라멘트 전구를 세상에 내놓은 지 불과 3년 만에 뉴욕 도심 한복판에 발전소를 지었다.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 위치한 에디슨 역사공원. 에디슨의 업적, 즉 수많은 발명품과 특허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아가 남달랐던 그의 삶과 그가 후대에 남긴 가치관도 엿볼 수 있었다. This is an original Edison generator that was created at the New York Machine Shop in 1882. It's a bipolar generator. 에디슨은 전구와 축음기, TV 등 100종이 넘는 발명품으로 당시 세상을 놀라게 했다. 패러데이가 전기를 선물했다면 에디슨은 그 전기를 통해 인류에게 윤택한 삶을 선물한 것이다. On New Year's Eve 1879, he has the street lit with electric lighting. All the wires were underground. On New Year's Eve at midnight, all the other lights in the area were dampened. You know, they were using gaslight, candles, torches, lanterns, and it was very dark. And Edison hits a big knife switch, similar to what we have on our generator, and he lights the world's imagination. 에디슨의 전구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 도서관. 책 3만 권 이상을 수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 지은 지 200년이 넘은 고대 그리스 양식의 건축물이 인상적이다. 도서관 내부는 마치 고풍스런 카톨릭 성당에 들어온 듯하다. 지식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 곳곳을 환하게 비추는 게 있다. 튤립 모양의 전등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국회 도서관입니다. 에디슨이 1879년 전구를 발명한 뒤 워싱턴 최초로 전기불이 들어온 곳입니다.
전기가 인류 문명의 진화를 앞당긴 겁니다. 인류가 전기를 만나면서부터 상상력은 현실이 됐다. 밤에 책을 볼 수도, 땅 밑에서 생활할 수도 있게 됐다. 이렇게 전기는 이전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인류를 이끌었다. 전기는 산업혁명을 빛의 속도로 앞당겼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고 야간 업무가 가능해졌다. 오늘날의 대량 생산, 교통통신의 발달은 전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는 보다 편리하고 아늑한 삶을 만들었고 전기가 닿는 곳마다 풍경을 새로 바꿔놓았다. 특히 도시의 야경은 대낮같이 환해졌다.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 제일 안쪽에 호수가 하나 자리 잡고 있다. 정자가 인상적인 향원정 근처에는 작은 비석이 놓여 있다. 비석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등불이 들어온 곳이라고 쓰여 있다. 1887년 고종 황제가 기거한 경복궁 내 건천궁에 전등불이 밝혀졌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8년 만에 이웃나라 중국, 일본보다 2년이나 먼저 전기가 들어온 곳이다. 당시 신문물에 관심이 많은 고종 황제가 전기를 통해 조선의 부흥을 꾀하고자 했다. 처음 전기를 접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놀라움도 잠시. 향원정물을 발전소 냉각수로 이용해 물불이라 했고 불이 자주 꺼져 건달불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이 작은 시도는 우리 전기 역사의 시금석이 됐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거대 도시가 생겨나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각종 문제도 양산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밀집 현상은 주택과 교통, 환경 문제로 이어졌다. 도시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규칙과 약속들이 필요했고 그 중심에는 전기가 있다. 현장을 보는 CCTV뿐만 아니고요. 터널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기팬을 돌리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터널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가변차로 제어 시스템, 그리고 또 운영전광판 관리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전이 발생하면은 순간적으로는 비상 발전기로 기능이 유지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갖다 적절히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2003년 8월 14일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 전기가 끊겼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북부 8개 주와 캐나다 남부에 6천만 킬로와트가 넘는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해당 지역은 3일 동안 블랙아웃 상태로 공포의 암흑 생활을 보냈다. 대규모 정전 사태는 5,50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 손실만 60억 달러에 달했다. 2014년 겨울 미국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마비됐고 발전소들은 가스배관이 얼어붙자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뉴저지주 포트리시는 평화로워 보였다. 꽤 시간이 흘렀지만 지역 주민 밀러 씨는 당시 상황을 다시 기억에서 꺼내기 힘들어했다. When we had snow earlier in October, I keep flashlights, batteries. I have a lantern, which is on batteries. We just don't do too much. If it's at night, you can't do anything, really. You just sit and talk or go to bed. 당시 정전 사태는 발전소나 전력 당국뿐 아니라 지역 소방서를 숨가쁘게 만들었다. 전력 공급을 호소하는 민원 전화가 평소에 몇 배 이상 빗발쳤기 때문이다. The fire department for a long time would provide little portable generators, like 2,000 watt generators, to basically just run a pump. That's all we bought them for, and that's all they're really designed for, is to keep their houses in a state of, so that they don't basically get damaged. But what would happen is the residents would try and plug a refrigerator in, try and plug other things in, because if it's a prolonged outage, they don't want their food to spoil, they want to have some sort of normalcy in life. So what they did, and what a lot of people did in town, was they purchased whole house backup generators, 25,000 watt, backup generators that'll run their house in the case of an outage.
이제 포트리시 가정은 비상발전기가 필수품이 됐다. 그나마 최악의 전력난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원자력 발전소다. 석유와 석탄 등 발전 연료 없이도 365일 24시간 상시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맨하탄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인디안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은 뉴욕 전력 수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2번의 대규모 정전 사고를 겪은 뒤 미국 사회에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최고점은 수요 최고는 13시 48분, 17시. 2011년 9월 15일 우리나라는 대낮에 때 아닌 암흑을 경험했다. 블랙아웃 직전인 순환정전이 발생한 것이다. 전국 656만 가구와 은행, 병원 가릴 것 없이 무작위로 전기가 끊겼다.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안 대규모 정전 사태.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동안 전력 사용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전기가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도가 뛰다 보니까는 전력 수요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한 400만에서 500만 그 정도가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400만, 500만이라면은 실제로 원자력 발전기가 한 5개 정도가 추가로 공급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발전기는 기동을 지시를 하면은 실제로 많은 그런 시간이 지금 걸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발전기는 12시간, 심하게는 24시간 뒤에 발전기가 가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전력 부족 사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이다.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전력 계통이 고립돼 전력 수출입도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인간 생활의 3대 요소는 의, 식, 주다. 즉 입고 먹고 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는 우리가 의식주를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중학교 2학년 한 14살 되겠죠. 그때 이제 처음 기타를 시작했는데 전기 기타로 말하면 여기 네모나게 보이는 이 두 개가 픽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쇠 줄이 튕기는 이 음을 여기서 이제 어떤 자력을 받는 거죠. 이펙터들이라고 하고 우리들이 쉽게 하는 말은 꾹꾹이라고 하거든요. 저 꾹꾹이들을 거치면은 이제 자기만의 톤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자기타는 그 다른 악기보다는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기는 의식주 외에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TV, 라디오와 함께 전자악기의 발명은 대중문화를 현대인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게 만들었다. 전기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기술과 구조를 발전시켰고 도시를 환한 불빛으로 수놓았다.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칭하는 것도 불을 발견하고 전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기는 현대인, 현대사회에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 번개의 원리와 같은 테슬라 코일이 스파크를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전기. 전기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 이유, 바로 풍부함이다. 하늘에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빛도 원천적으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자기적인 에너지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빛 에너지 속에 그래서 그런 것도 모든 그 자연계의 모든 게 전기량이 전기적인 에너지가 풍부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굉장히 억세스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값도 물론 이제 값하고도 관련되는 값도 싼 거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우주가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수송이 용이한 에너지다. 전선만 있으면 어디든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기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자연의 현상을 이렇게 보면은 열과 전기 에너지 사이에는 또 관계가 있습니다.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소리와 또 전기와의 사이에도 관계가 있고요. 또 이제 압력 같은 것도 전기의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로 이렇게 변환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는 세 가지 얼굴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는 열을 발생시켜 우리를 따뜻하게, 빛으로 바뀌어 밤에도 환하게, 힘으로 바뀌어 모터를 돌릴 수 있다. 이처럼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다. 인류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기 생산에 몰두하고 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화력 발전. 석탄이나 석유, 가스를 연료로 보일러에서 물을 끓인다. 이때 만들어진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건설비가 적게 들고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발전 연료인 화석 연료는 고갈 위기에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다. 화력 발전을 줄일 수 없다면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친환경 발전으로 잘 알려진 수력 발전. 댐을 이용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그런데 수력 발전 역시 화력 발전의 절반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또 건설비가 비교적 비싼 편이고 입지 제약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 발전은 국가 전력 수급에 있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발전원이다. 수력발전소는 전력 계통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기동 정지가 상당히 빨라서 전기가 하나도 없더라도 5분에서 10분 사이면 풀 출력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부싯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소입니다. 수력 발전은 또 전력 공급 외에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한다. 다만 댐이 있는 곳에만 위치해 전력 손실이 크고 생태계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소. 핵 분열을 통해 증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2015년 7월 현재 23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국가 전력 수급의 4분의 1인 23%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다. 원전은 친환경성, 경제성이 뛰어나 어떤 발전 방식과도 비교가 무색할 정도다. 우리는 해외 원전 수출이란 쾌거도 올렸다. 지난 30여 년간을 보면은 저희 원자력이 아주 전체 전력의 한 30% 정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이 사용이 가능했고 또 경제적으로 전력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지금까지의 성장 그리고 압축 성장과 경제 발전의 밑받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제에 있어 원전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 누출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체르노빌과 미국 쓰리마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이미 경험했다. 안전하지 못하다면은 원자력은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점들을 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러한 안전한 원자력의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드릴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은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 사안이다. 세계적인 원전 기업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도 기술적으로 안전한 원전을 개발했다. In particular, Westinghouse developed what is called a passive plant. If there were a leak somewhere in the plant, is to get water to the area where the fuel has water and keep it covered again at all times. We take tanks of water
tanks of water that can be delivered to a problem area simply by natural forces.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원전 보유 국가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다. 바로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처분장을 건설한 나라는 핀란드 한 곳이 유일하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맞물려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이로 프로세싱, 즉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 기술이다. 세계 최초로 파이로 프로세싱 모든 공정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가동됐다. 고속로와 연계해서 사용 후 해결료를 파이로 건식 처리할 경우 사용 후 해결료의 부피를 2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처분장 면적도 100분의 1로 감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파이로 기술은 기존의 습식 재처리와는 다르게 순수한 플루토늄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핵 비확산적으로 굉장히 수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라늄을 비롯해 파이로 프로세싱을 거쳐 회수한 핵물질은 꿈의 원전으로 불리는 소듐 냉각 고속로에서 연료로 재사용된다.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소듐 냉각 고속로 실증로를 건설한다는 목표다. 국내에 지금 23기의 과학경수로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고준위 핵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안에는 다양한 핵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듐 냉각 고속로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과학경수로에서 사용하고 난 해결료에 들어있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해결료로 가공을 해가지고 저희 소듐 냉각 고속로에서 태움으로써 연료로도 사용을 하지만 폐기물 저장에 대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원자로가 소듐 냉각 고속로가 되겠습니다. 원전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손꼽힌다. 보다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은 인류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날까지 유효하다.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제일 또 값이 싸기 때문에 그거를 얻어내는데 어떻게 더 싸고 인류한테 해도 안 끼치면서 그렇게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본체가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기는 저장이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류는 도전을 시작했다.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미래 전기 기술의 큰 방향 가운데 하나다. 에너지라는 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을 때는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쓰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가 전기 운용 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의 또 다른 특징은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는 끊임없이 전력 수요를 예측해 주파수를 조정한다. 국가적으로 ESS가 상용화돼 주파수 조정 역할을 대신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ESS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고품질의 전력을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서는 현재 발전기가 95%의 운영 효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5%만큼을 ESS가 감당을 해줌으로 인해서 발전기를 100%의 운영 효율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 국가적인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를 저장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연료전지 역시 ESS와 그 목적은 같다. 가장 일반적인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 연료전지가 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와크만 교수팀은 고체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했다. It requires innovation to make the technologies more efficient and to bring their costs down. In my own case, we're doing a lot of work here on both fuel cells and batteries. So my focus has been electrochemical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With the fuel cells that we've developed, we can reduce the cost of electricity
and als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therefore reduce the emissions that come out of using, let's say, natural gas as a fuel. 와크만 교수는 취재진에 시판을 앞둔 대용량 전기 저장 장치를 보여줬다. 에너지 저장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에게 미래 전기에 대해 물었다. I think electric energy is the source that people are ultimately going towards. Everything we do is run through electricity, and I think as time goes on, there'll be more and more electrification of all kinds of things. Again, vehicles, electric cars, etc. 물, 공기와 마찬가지로 전기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다. 예,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So I don't think you're finding an alternative electricity. I think you're just finding better ways of making electricity.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에 대응할 때다.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lectricity changes lives. Electricity creates economic activity. Electricity helps countries, get richer, have a better standard of life. 우리는 가장 빨리 경제 도약을 이룬 나라로 손꼽힌다. 그 배경에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있었다. 이제 모두가 나서 소중한 자원 전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다.